시장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생 처음 보는 수치를 또 보기도 했죠. 이 코스닥이 장중에 13% 넘는 폭락을 보여줬는데요. 이 과연 코로나19가 우리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시장,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긴급 기자 대담 준비해 봤고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도 오늘 뭐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먼저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였고요. 네. 이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10,000명 확진자가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늘어나는 증가폭도 좀 심하던데 그 안에 관광업이 모두 다 문을 닫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명품 일단 이탈리아 하면 명품 거리를 네. 떠올릴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명품 쪽과 관련돼 있는 생산 그런 이런 시설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지금 일단은 자가 격리로 지금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1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누적 확진자 수를 밝혔는데요. 이미 10,000명을 넘어서 15,113명이라고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날 대비해서 2,651명이 늘어난 건데요. 이틀 연속으로 지금 2,000명이 넘게 늘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프랑스나 인근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 확진자가 130명에서 1,402명, 그러니까 4일부터 11일 사이입니다. 또 독일도 5,800, 196명에서 1,139명, 또 스페인은 150명에서 1,024명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주요국 감염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네네. 중국, 이탈리아, 그다음 이제 한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이 있고 저기 중간에 이란이 껴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탈리아와 한국 사이에 이란도 있고 지금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의 네. 주요 국가들의 감염 수도, 확진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통해서 30일간 네. 유럽을 방문하지도 오지도 말라라고 금지 사태까지 선포를 했어요. 네. 미국 내도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상사태라는 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상사태라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 이탈리아처럼 갑자기 이제 일주일 만에 뭐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거나 이럴 경우 이제 비상사태라고 하는데요. 네. 이 비상사태는 백악관에 있는 레리 커틀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비상사태 선포안에 서명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국가재난법이라든지 한국으로 치면 국가재난법 이런 거겠죠. 그런데 스테퍼드법이라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우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연방재난관리처가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추가 예산과 자원을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좀 실망적인 것들이요. 네. 사실 WHO를 향한 비판도 네, 좀 그렇습니다. 많아요. 네. 좀 미리 사전에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태를 미리 네. 예측했다면 맞아요.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았을 거냐. 이제 와서 팬데믹 선언이라고 좀 비난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은요? 일단 근데 이 WHO라는 이 기관이 네. 굉장히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팬데믹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거는 그 증시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군요. 신중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당장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미중유의 이런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표현 자체를 아끼더라도 네. 국가에서 진짜 다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트위터에다가 굉장히 감기 독감하고 크게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랬다가 지금 완전 경고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WHO에서 처음에 권고안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는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WHO가 조금은 책임론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요. 미국 현재 있는 코스트코 현재 상황이라고 해요. 이야. 사실 저런 사재기가 우리는 네. 이미 한 2주 전쯤에 대구는 특히 그랬죠. 네, 마스크 맞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위주로 나왔는데 이제 미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되는 일인데 네.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게 되면서 특히 이제 저런 사재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우리가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안정화를 찾기까지는 한 3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약 보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지금 우리도 아직까지 뭐 마스크 뭐 오부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됐을 때는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국민들이 좀 저런 사재기 현상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미국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무래도 네. 좀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저 공포감이 이제 그 증시로 연결이 된 거죠.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이런 사태를 중국과 함께 미리 사전에 네.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확진자가 발발됐던 네. 중국 케이스를 보면은 이미 확진자 수들의 이 고점 사이클은 넘어가고 맞습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우한을 방문했고 지금 중국에 있는 애플 매장도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종식에 가까운 선언을 지금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그 네. 시진핑 주석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겨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뭐 국가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한번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리페이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오는 그런 그 각종 온라인몰에서는 살 수가 있더라고요. 3,000원, 4,000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가 지금 부러워해야 하는지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중국에서는 일단 거의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도 어떻게 배워야 할지를 좀 교훈을 삼아서 지금 이 정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그 비상사태를 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섣불리 판단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사이클을 봤을 때 네. 말씀드리시는 거는 그래도 고점은 좀 지나지 않았나, 확진자들이 폭증했던 그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추이는 어떤가요? 이게 근데 이제 항상 그 전염병과 관련돼서는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중대본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질본에서도 여러 가지 확진자 수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거 하고 나서 바로 구로나 이런 콜센터가 또 터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100여 명 수준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가 뭐 조금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완치 후에 다시 재감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난 다음이라면 그래도 2달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 네. 금통위 개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공매도 제한 네. 혹은 금리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9.11 테러 때였죠.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 9월에도 이렇게 임시 회의를 했었고요. 또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 에도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이때도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면 즉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금리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그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높아졌고 실제로 경제 수장들이 오늘 좀 긴급하게 모였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식시장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강화하는 데 이어서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네. 방안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 지표는 당연히 타격을 받았을 텐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잠재 성장률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성장해야 되는 잠재 성장률을 한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성장해줘야 된다. 이런데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 종전에는 2.8%.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성장해야 하는 만큼을 못 따라주고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2.2%까지 지금 낮췄습니다. 이 투자은행 BOA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이미 1분기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미국까지 이게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전 세계가 굉장히 다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과연 우리 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네. 현 주소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소 기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